네, 두 번째 뉴스 스테이션이 찾아갈 곳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회의사당역이었습니다. 네, 자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가 어제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는데요. 자 평소 아나운서 같은 그런 복장을 그대로 입고 와서 좀 인기를 끌었습니다. 배현진 씨 왜 정치를 하게 됐는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MBC를 포함하여 공영방송이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심 끝에 지난 10년간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MBC를 떠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정치란 영역은 저에게 몹시 생소한 분야이고 네, 자유한국당 오랜만에 방긋방긋 웃는 모습 보여졌는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현정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정치부 생활, 기자 생활 하면서 많은 정치 신인들한테 처음에 저는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왜 정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네. 그리고 과연 정치적인 그 당에 입당했던 왜 이 당에 입당을 했습니까? 질문을 하는데. 네. 저는 배현진 씨가 이제 입당하면서 유명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동안 본인의 탄압받아 왔다는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네. 그렇지만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좀 어떤 시원한 답변을 좀 못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저렇게 보수 정당을 선택한 데 대해서 과연 본인은 그동안 어떤 보수적인 입장이 뭘 갖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정당을 선택할 때 그냥 저 당이 내가 이 당에 대해서 탄압받기 반대 정당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당이라는 게 사실은 보수 진보 이렇게 그냥 이야기는 하지만 뚜렷한 어떤 정책적 색깔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자유한국당이나 정당을 선택하는 데에는 거기에 본인의 정치적 신념, 철학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기자,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전혀 저분의 정책 색깔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 있다라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마찬가지로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유명한 분이 왔기 때문에 좋은 측면은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정치를 하는가? 그리고 저분의 정치적인 철학과 생각은 뭔가? 여기에 더 궁금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왜 정치를 하게 됐는가? 라는 설명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배현진 전 앵커는요, 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들어보시죠. 저는 노조가 주장하던 파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파업 참여 100일 만에 파업 불참과 노조 탈퇴를 전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후 저는 인격적으로 몹시 모독감을 느낄 만한 각종 음해와 공격을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고 약 석 달 전엔 정식 인사통보도 받지 못한 채로 8년 가까이 진행해온 뉴스에서 쫓겨나듯이 하차해야 했습니다. 시청자들께 마땅히 올렸어야 할 마지막 인사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정성희 씨. 피해자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뭔가 뭔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뭡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노조, 지금 새로 MBC 경영진이 교체가 되면서 과거에 방송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지금 쫓겨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배현진 아나운서뿐만이 아니라 거의 40%의 인력들이 지금 업무에서 배제된 채로 그렇다고 따로 특별한 롤이 주어지지도 않은 채로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상징성이 있는 사람이 이제 배현진 전 아나운서고요. 그렇죠. 지금 얘기한 대로 쫓겨나시 메인 앵커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사실 본인이 앵커를 했던 나머지 8년 기간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MBC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이 지금 얘기한 거는 똑같은 피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리턴 매치처럼 게임이지 본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기에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가지는 상징성이라는 건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우리 이현정 논설위원은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철학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다. 근데 이제 본인이나 아마 자유한국당이나 나 자신이 메시지 아니냐. 나 자신이 여성이고 청년이고 그리고 이번 정부의 어떤 방송 장악 시나리오의 어떤 희생양이 아니냐 이런 거를 얼굴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거는 그 자체만으로 만약에 선거 공문에 들어가면 한계를 드러낼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든 한국당에서는 간만에 무슨 옥동자가 들어왔다. 지금 반색해요. 네. 그리고 활기가 넘쳐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배현진 아나운서의 이름이 계속 실검에서 오르고 있고 화제에서는 분명히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냉소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의외로 또 보수들의 선거에 나간 표를 잡을 수도 있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한국당 입장에서 어쨌든 정말 홍준표 대표가 들어온 이후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영입 인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국민적 관심을 불러모을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정성희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당에서 가장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선을 그려고 하는 게 적폐청산을 가지고 네. 이제 선을 그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립각을 세워서 보수층을 끌어올려고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굉장히 상징적 인물인 건 틀림없죠. 그리고 뭐 아까 전에 이제 정치를 왜 하느냐 물어봤지만 본인이 얘기하는 이런 거죠. 파업할 권리가 있으면 파업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다. 그런 자기의 소신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자기가 좀 정치에 뛰어든 이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수주의에서 가장 지향하는 자유와 이제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런 면에서 한국당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지방선거에서 물론 미투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바람 때문에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곤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어떤 이렇게 남북 해빙 국면,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워낙 높은 지지율 이런 것 때문에 지방선거에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선을 그을 수 있는 분명한 인물로서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그러면 이제 한국당이 자녀들이 얘기하는 보수주의의 자유의 가치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해내고 그런 것들을 본인의 정책으로 실현해내느냐 이런 것도 다른 문제겠지만, 분명히 그런 처음에 이제 기화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홍준표 대표는 어제 기분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소개하면서 이런 장면을 연출했는데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사실을 가만히 봐. 지령과 국이 이게 어떤 짓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지만 당에서 제게 어떤 직무를 맡겨주시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대한민당 수립하고 있는 MBC 출입자 그는 반대 당사자니까. 여기 뭐하는 기자들 다 부자시는 겁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자, 이게 끝났어요. 네. 어렵게 영입해서 그런지 아주 그냥 과도하게 좀 보호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게 지금 가장 보수에서 가장 이게 위기가 인물이었고, 그다음에 정책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이게 영입 자체는 뭐 크게 홍준표 대표로서는 상당히 뭐 좋게 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저는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 있잖아요. 어떤 이게 이미지와 콘텐츠가 있을 때, 네. 그런 게 어떤 정치를 왜 하는지 아까 이현정 의원처럼 콘텐츠 면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이게 홍준표 대표가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이게 중요한 게 MBC, 그럼 이게 기자가 그걸 물어봐서 실제 이게 노조에 피해인지 있는지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이게 당사자는 나쁜 질문을 한다고 막아버리는, 이건 이게 정말 소통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네. 자, 뭐, 배현진 전 아나운서처럼 과거에도 종종 뭐, 네. 이런 아나운서, 앵커 출신들이 이제 정치계에 입문하기도 했고, 성공한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자, 이분 한번 요즘에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한번 보시죠. 청와대 직원 500여 명이 국민 몰래 탄저균 예방주사를 맞았다라는 보도였는데요. 네, 청와대 직원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주사는 맞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많은 정상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는 좀 남자 앵커들, 주로 메인 뉴스, 9시 뉴스 앵커들이 나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아도 좀 달라졌네요. 네. 근데 사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여성 아나운서, 여성 방송인 출신들 중에도 맹활약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박용선 의원은 뭐 기자 출신이지만 그렇죠. 네. 결국 뭐 본인한테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본인의 뭐 능력과 또 어떤 대중의 지지 뭐 이런 게 달려있다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지금 송파을이 이제 최명길 전 의원이 이제 선거법으로 이제 그 자격이 박탈당합니다. 그것도 MBC 출신. 그것도 MBC 출신입니다. 근데 그 지역과 또 네. 그 방송 출신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겠다는 후보들이 보면, 지금 바른미래당의 이제 박종진 전 앵커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인 출신이시고, 그리고 지금 배현진 아나운서도 거기에 출마하려고 하고,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거론되고 있는 분도 지금 청와대 근무하는 방송인 출신이에요. 이제 그래서 저 지역에 보면 지금 방송인 출신들끼리 이제 상당히 좀 격돌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데, 상당히 이제 송파울이 재밌는 지역이 뭐냐면, 저 지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국회의원 하신 분이 없어요. 그만큼 저게 이제 송파울이라는 게 이제 서울의 잠실,
아파트 이쪽 그 중심에 서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 선거 같은 경우는 저 지역이 원래 유형아 변호사가 이제 네. 공천을 하려고 그랬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시 하는 바람에 결국 공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 공천을 못하고 김영순 전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최명길 의원이 갑자기 대전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그러다가 못 받고 바로 거기로 나가서 또 당선이 돼버렸어요. 네. 파란만장한 네, 저기 지역에 보면 옛날 이해창 전 총재도 나오셨고 지금 홍준표 전 대표도 저 지역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원 구성도 보면 사실은 좀 젊은 층들이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좀 서울 시내에서 가장 그래도 여론에 민감한 분들이 꽤 많이 사시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격돌을 본다면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표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지역입니다. 자, 이재명 차장, 뭔가 전략이 보이는 듯도 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는 박근혜 정부 시절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민주당에서는 뭐 조응천 또는 뭐 권은 의원,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핍박받았던 사람을 내보내서 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프레임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글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프레임도 가능하겠죠. 분명히 배현진 아나운서가 어떻게 보면 최장수 MBC에 이제 앵커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본인 얘기한 그대로 뭐 3개월 전에 바로 뭐 어떤 통보도 없이 그냥 인사 조치가 되고 시청자에게 인사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아까 전에 피해자 코스프레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네. 분명히 어떤 현 정부의 적폐청산, 특히 이제 언론 장악 이런 프레임을 한국당이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인물이 틀림없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모두 후보들이 또 방송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그만큼 유리하겠죠. 그런 점에서 분명히 뭐 그런 하나의 좋은 카드가 될 거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송파 의뢰라는 게 아까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복잡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중산층도 잠실에 가서 많이 살고 또 가락도 이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서민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또 이제 수도권이라는 게 굉장히 민심이 뭐 쉽게 흔들리죠. 그러니까 어느 한 당에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흔들리기 때문에 단순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굴 마담식의 흔히 그렇게 인물로만 내세우는 건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배현진 아나운서가 과연 자기가 무슨 철학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얘기했던 그 소신을 지키는 정치 이런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유권자들 만나서 얘기하면 어떤 큰 분위기가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선거가 정말 정치가 움직이는 생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민주당에서는 다 된 밥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악재가 터졌고 자유한국당이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방법은 정말 새 인물 수혈 아니겠습니까? 일단 1탄은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뭐 어떤 인물들을 특히 서울시장에 누굴 내느냐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서울시장이 지금 여러 사람이 접촉하고 있지만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인물난을 겪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사전에 뭐 예를 들어 바른미래당과 뭐 선거연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양측 다 거의 네. 없다고 합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못 냈을 때 바른미래당이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나왔을 때 사후 단일화 효과를 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이제 선거는 보통 인물, 구도, 바람 네. 이슈죠. 이제 바람이라고 하면 이슈인데 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치른다고 하는데 이제 인물 카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63 선거 전까지 나오는 이슈, 대형 이슈 예를 들어서 개헌이라든지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이런 나머지 이슈들도 이제 파괴력이 큰 이슈들도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결과는 누구도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네, 민병도 의원마저 지금 금배지를 내려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네. 지방선거는 물론이지만 재보궐선거 역시 굉장히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부각되는 그런 선거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정성희 팀장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